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츠한불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러 갑니다.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고요. 26320입니다. 오늘 장중에 반응이 있기도 했고 한 번씩 이름이 보이기도 해서 궁금했었는데요. 이츠한불이 뭐야? 옛날 한불 화장품 뭐 그런 거야? 뭐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렇더군요. 일단 숫자부터 보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매출부터 감소세인데요. 2017년 2457억의 매출이 2019년 2045억으로 줄었습니다. 2년 만에 약 400억 정도의 매출이 줄었는데요. 영업이익 역시 2년 만에 300억 이상 감소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1분기의 분기 매출도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개요를 보게 되면 화장품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자회사에 화장품 제조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자회사를 여러 두고 있고 일본에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게 되면 환불 화장품으로 1989년에 설립한 그 회사에 영속된 회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츠스킨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를 2015년에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2017년에 환불 화장품 주식과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츠환불로 이름이 바뀐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츠환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츠스킨과 함께 환불 화장품 둘 다 떠오르긴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먼저 주요 화장품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매출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1위가 이니스프리고요. 그 밑으로 쭉 있는데 이츠한불의 경우에는 6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8개사 중에서 매출을 기반으로 한 점유율이 떨어지는 회사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에뛰드가 소폭 떨어지기도 했지만 대개의 경우 유지를 하는 수준이거나 클리오처럼 증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츠한불의 경우에는 과거의 자료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그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좀 더 예전 자료인 2018년에 사업보고서가 발간된 2019년의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츠한불의 점유율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츠한불의 감소세가 다른 브랜드보다는 더 컸던 것이죠.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바로 제품별 매출인데요. 이것을 시계열로 보고 싶어서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3개년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정리한 거고요. 단위는 매출액은 100만원 그리고 그 비율은 퍼센트입니다.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왔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셀의 위치만 좀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일단 매출 전체는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감소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이츠한불의 매출입니다. 2017년 1785억의 매출이 2019년 102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700억 넘게 감소했는데요. 그와 함께 회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도 73%의 비중에서 50%의 비중으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매출의 감소를 방어해준 것이 바로 자회사 네오팜의 매출이었습니다. 2017년 536억의 매출이 2019년 832억으로 올랐는데요.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22%에서 41%로 비중만 보자면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츠한불이라는 회사의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오팜이 주요한 매출처로 부상한 것이죠. 이와 함께 증가한 것이 중국 법인의 매출인데요. 2018년 6%의 125억 매출에서 2019년 10%의 210억으로 90억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이츠한불에서 기존의 이츠스킨 그리고 환불 화장품 라인이 아니라 네오팜 라인과 함께 중국 법인의 매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2020년 3월의 기사인데요. 자회사 네오팜에 힘을 실어준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츠스킨의 단독 브랜드 매장을 멀티 브랜드 샵으로 전환하면서 네오팜의 화장품 브랜드 등을 추가로 입점시켜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츠스킨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네오팜의 매출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오팜의 유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츠스킨 단독 브랜드만 운영하던 점포를 멀티숍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네오팜에 힘을 실어준다는 근거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7월 10일에 뜬 공시인데요. 대표이사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대표이사는 바로 네오팜 대표이사였던 분을 일종의 승진 형태로 이츠한불의 대표이사로 임명한 것이죠. 회사를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같이 있던 부서의 부장님이건 임원이건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관련한 주요한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직접 챙기던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잘 알 수밖에 없고 부서장 본인도 해당 부서의 실적을 통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 게 용이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츠한불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더 봐야 할 것은 바로 전략의 변화입니다. 브랜드 중심 사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것인데요. 브랜드 매출이 감소하자 제조사업 비중을 늘려서 실적 개선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츠한불의 브랜드 매출이 면세점에서 굉장히 줄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 4분기에 면세점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브랜드 사업,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에서 제조업으로 힘을 실어서 실적 개선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브랜드
브랜드 마케팅보다는 화장품 주문 생산 수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세점 매출의 하락과 같은 것은 외부 환경으로 인한 경영 악화 요인이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빠른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의 내용도 보고 전략도 봤으니까 숫자를 좀 보도록 하죠.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감소하고 있는데 매출 원가는 그렇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에 매출 원가는 오히려 2018년보다 올랐는데요. 매출 원가율을 보면 꾸준하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2017년 원가율 36.8%에서 2018년에 39% 그리고 2019년에는 44%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와 달리 판관비는 증가하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매출액 대비로 봤을 때 2017년 매출액 대비 44.8%가 판관비였다면 2018년에는 무려 51%가 판관비였고요. 2019년에는 그 비율이 한결 낮아진 5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감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률 역시도 2017년에 18%에 달하던 영업이익률이 2019년에는 5%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도 그 전과 다르게 2019년에는 기타 비용이 기타 수익보다 커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 74억 원을 기록했는데 추세를 보게 되면 2018년에도 2017년 대비해서 봤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길게 봐서 2년으로 본다고 하면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자산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의 감소와 매출 채권의 감소가 눈에 띕니다. 매출 활동의 감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에 반해 비유동자산은 소폭 늘었습니다. 투자 부동산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거나 총 자산은 감소하고 있는데 부채 역시도 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2018년보다 2019년에 소폭 증가했는데요. 단기 기타 금융 부채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크게 눈길을 끄는 계정의 내용은 없었고요. 그럼 최근 보고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개별 구성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봤을 때 좀 달라진 게 많으니까 비율만 보도록 하죠. 비율만 봤을 때 네오팜의 매출 비중이 50%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오팜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분기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숫자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앞에서 이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총 자산은 소폭 늘었는데 유동자산의 증가, 그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이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고요. 다만 매출 관련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매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매출 채권도 감소했으니까요. 그리고 부채도 소폭 증가했는데요. 유동부채의 단기 기타 채무 그리고 비유동부채의 퇴직급여 부채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크게 줄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매출 원가율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원가율이 42.5%에서 41.2%로 줄었고요. 판관비 역시 전년 동기에 52.5%였는데 51.3%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5%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7.5%로 상승하면서 금액적으로도 매출이 감소하는 반대로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2020년 1분기 영업이익은 증가해서 27억 5,900만원을 기록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츠 환불의 점포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2017년에 271개에 이르던 오프라인 점포를 무려 2019년 말 기준으로 17개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준의 감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점포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가 1분기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매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것이 바로 그 효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츠 환불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요 브랜드인 이츠스킨과 이츠 환불의 경우 면세점 등의 매출이 화랑을 이루다가 최근에는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매출도 감소하고 점포를 정리해왔고요. 이와 동시에 자회사인 네오팜의 매출이 치고 올라옴과 동시에 중국의 제조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외부 환경에 따른 불리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같이 외부 환경에 따른 전략을 바꾸고 있는 이츠 환불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주가를 올해 2분기 이후로만 보게 되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기준으로 좀 더 길게 봐서 작년 중후반부터 보게 되면 사실 지금의 주가 수준은 작년 말 수준을 이제 갓 회복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최저 낮은 주가가 7,500원이었으니까 지금 수준의 주가는 약 2.5배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일 뿐이지 실제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이후를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뛰거나 거래량이 붙은 날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해당 날짜를 찾아가 보게 되면 특별한 이슈가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것을 추정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환한령이 해제가 되기도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화장품 제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세계에서 여러모로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 많은데, 이런 때일수록 중국 내부에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산업들이나 기업들이 화랑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츠 한불이 중국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의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더욱더 호재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로 보자면 기술적인 상승입니다. 주가가 1분 기준 21선과 가까워지었다 싶을 때 한 번씩 튀어올랐는데요. 7월 16일도 그랬고 7월 30일과 7월 31일도 그 같은 영향으로 튀어오른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21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격도가 커지면 다시 좁아지는 형국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3일에는 큰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 단기적인 매매를 생각하신다면 오전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1분 기준에서 봤듯이 오름세가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날이 별로 없었고, 그 오름세는 대개의 경우 그날로 끝이었기 때문에 장 초반 오전 중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해 보입니다. 실제 많이 올랐던 7월 30일도 그랬고요. 17% 올랐던 7월 16일 역시도 오전에 올랐던 부분이 장 후반까지 거의 유지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을 유념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기적 관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이슈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주가의 수급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분명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기업으로 다양한 경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이츠 한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